공매도 이슈, 해외 쪽에서 수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 그 상승을 앞두고서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쉼 없이 쭉 뻗어가는 장은 아니에요. 지수에서는 약간씩 조정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계속 종목 발굴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것들은 꾸준히 있을 겁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퇴근길일 것 같은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경제 한 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한 끼는 5월, 6월 유망 섹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분기 증시를 중간 점검한다면 당초 예상에서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한 6월 달은 주가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뭐 셀인 메이라는 뭐 이렇게 유행하는 뭐 말이 있던데 네. 글쎄요, 팔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5월에 혹시 빠져주면은 그때 잘 사서 6월 달부터는 좀 랠리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저희는 이제 초여름 랠리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조금 비실비실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한국 시장은 좀 그랬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 뭐 굉장히 좋거든요. 예, 신고가 S&P 기준으로도 신고가 다 났었고 4월 내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조금 비실됐던 이유는 크게 한 뭐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치고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들고 이런 이제 IT 가전업체들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이제 실적 발표쯤에서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약간의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만 좋으면은 안 되는 게 반도체 외에도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의 패널,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들도 좀 쇼티지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은 이제 조정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6월이나 초여름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사실은 미국 시장은 지금 되게 좋은 이유가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되려고 그러면 2분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업체들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반영되는 그때가 이제 초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등이 예상되는 초여름을 앞두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 5월에 어떻게 섹터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잘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못 올랐잖아요. 3개월 쉬었죠. 특히 삼성전자는.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오히려 돈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더 매집을 하는 이런 구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부터는 자동차랑 반도체랑 화학 쪽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차화반 얘기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생각만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소될 부분들이 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뭐 실적도 상당히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좋고요. 3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1분기에 소폭 올렸는데 2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3분기에도 쇼티지가 그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끌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게 전체 판매 대수를 좀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계속 쇼티지가 나진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3분기부터라고 보면은 지금 자동차들도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올랐다가 요새 조금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없는데,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이익이 좋으니까 피크 이익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분기 이익 좋았고요. 2분기까지도 이익은 좋을 겁니다. 2분기까지 좋은데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거냐 하반기에도, 이거는 조금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차화반에서 굳이 하나 조금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화학을 정유로 좀 대체하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래 차반이지만 반화차라고 해서 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화차 대신에 네. 반정차인가요? 뭐 말을 좀 어감이 좋은 순서대로 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유차로. 정유를 얘기하셨으니까 정유라는 것도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투자를 하기 조금 불안한 섹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근거가 이제 비교적으로 좀 확실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유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 가격은 너무 좋았는데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도 너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정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제 마진이 계속 안 좋았었죠. 네, 안 좋았었고 이제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럼 더 좋아질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유 제품이 쓰이지만 자동차용 휘발유, 그 다음에 그 항공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좋아지는 거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벌써 1억 명이 넘어갔고 6월, 7월 사이에는 이제 완전히 다 이뮤나이제이션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여행은 다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여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항공은 국내선은 잘 돌아가는데 사실은 뭐 영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오고 이런 쪽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장거리 여행까지를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백신 여건이 생기고 이런 때인데 다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항공유라는 게 비행기에 넣는 휘발유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진 기여가 하반기에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5월 달인데 6월, 7월 이렇게 잘 몰라도 하반기까지 좋아지는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화학주의 업황이 하반기에는 네. 약간 미지수다라고 하신 거 봐서는 네. 정유 가격,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 악영향을 좀 염두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너무 좋으면은 가격에 이제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또 하나 산업에서 이제 에틸렌 설비들이 중국에서 이제 증설이 들어오는 게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량 공급도 좀 많아지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 마진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그러니까 D램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65%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기가. 근데 그때 피크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좋으면은 이거를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가가 올라도 정제 마진은 타격 없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두 가지인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재고를 비축해서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화학 제품이나 정유 제품을 만드는데 그 유가가 올라가는 게 재고의 평가 이익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1분기에 S-오일이 그런 게 크게 일어나서 6천억 이상의 이익을 냈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정유주한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주엔 좋지만 화학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 공급도 늘어나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화학은 뭐 다른 이유가 많구만요. 예, 화학은. 그러니까 저희는 늘 추천을 드릴 때 제일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많이 남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좀 좋게 보고 계속 좋게 보는 이유도 자동차도 지금 사실 버틀렉이 걸린 거잖아요. 유차반 중에서 그럼 이제 네. 유차반 중에 차로 가면은 네. 자동차도 주가가 사실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갈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의 조정 요인도 보면은 테슬라도 정확하게 조정하기 시작한 거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뉴스랑 거의 동시에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반도체 설비가 한파로 인해 가지고 멈춘 적도 있었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거를 의견을 바꾸거나 걱정을 하는 거는 수요가 부진하다. 또 경기가 나빠졌다. 이러면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건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그 가동이 안 돼가지고 부품이 한두 가지가 모자르면은 전체가 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3분기는 그 차량 그 생산 대수가 많아질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재고를 보니까 자동차 그 생산 재고가 조금 늘어났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곧 회복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유차반에서 이제 마지막 반도체 지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SK 하이닉스를 사실 되게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항상 저는 이렇게 그 시차는 좀 있지만 항상 다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갑자기 레벨업 될 때 보면은 금방 뭐 20% 30%씩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그거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구간인데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파는 게 뭐 30조 이상 팔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파는데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도 부족하고 너무 좋아요. 다 사실은 업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혹시 이게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PC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도 다 PC 하나씩 다 있어요. 원래 그렇죠. 회사가 주지 않았는데도 다 샀고 뭐 재택근무하면서 다 샀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노트북이나 PC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반복적으로 계속 구매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분야별로 보니까 서버 쪽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PC는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스마트폰도 좀 좋아질 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품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반도체까지도 같이 많이 채용이 덜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요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공급이 오히려 좀 모자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을 아까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하이닉스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3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1분기에. 네, 그런데 2분기에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2배가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한 2조 6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되면은 3조 후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굉장히 큰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주가만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기울기가 낮아져도 이 정도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확 올라가냐면은 이렇게 돼요. P와 Q가 항상 있잖아요. 매출이라는 거는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인데 지금 Q가 모자르니까 수량이 모자르니까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가격이 20%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가면은 이제 Q도 좀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실적의 성장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이유가 그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피크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또 다른 종목이 삼성전자로 가서 삼성전자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슈가 마무리됐는데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조금 주춤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상속 이슈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거는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그 법정 상속 비율대로 그대로 해서 모범적인 상속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돌려가지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공법으로 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가야 계시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배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그 상속세 보니까 한 1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배당 가지고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해도 한 절반 수준인 한 5조 원 정도밖에 이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큰 규모이기 때문에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전자는 사실 좀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1월 달에 확 그렇죠. 올라가고 고점에 몰린 분들 많죠. 그래서 좀 괴로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괴로운가요? 괴롭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상속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네. 이변 없이 네. 물산에서 생명, 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지배구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생명 지분을 몰아주는 시나리오 대신에 이제 법 상속분대로 이제 세 자녀에게 10대 7대 3 이렇게 생명의 지분이 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쨌든 생명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들고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상속 그거 포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1.5, 1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이지용 씨한테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여전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생명보험사가 3% 이상을 자기 자산에 갖고 있으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득 원가로 평가할 거냐, 네, 아니면 시가로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이 나면은 굉장히 큰 자금을 삼성전자를 생명이 매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그렇게 결정이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섹터 전략을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네. 이제 차유반, 유차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른 섹터로는 유망 섹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레저 뭐 ETF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좋은 거는 성장주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주에서 하나를 뽑아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성장주는 작년에는 뭐 BBIG가 굉장히 유행어였고 이랬는데 요새 BBIG가 다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인터넷 쪽이 제일 좋았고 앞으로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한 기업 2개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종목 추천은 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섹터로 말씀드리면은 그 앞으로 상장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가가 앞으로 반영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줄줄이 하반기에 상장하기로 돼 있는 페이, 뭐 뱅크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인터넷 업종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택 관련해 가지고는 항공주도 좀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증자를 할 수도 있죠, 항공주가. 왜냐하면은 그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외로 이제 나가는 여객 쪽은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화물만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런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빠른 거는 그런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네, 카지노랑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백신 여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가격리를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면세점도 갈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카지노 이런 데도 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외로 막 금융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괜찮은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방향은 좀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는 사실 은행하고 뭐 건설주랑 조선주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그러면은 그러세요. 뭐야 다 좋다는 거잖아. 그래.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그렇거든요. 네, 네, 다 좋아지고 있어요. 아, 다 좋아. 네. 컨택주는 사실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컨택주도 좋아지고 있고 그냥 조선업종도 좋아지고 있고 정유 뭐 이런 철강도 계속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금 요약해서 뽑은 게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것들을 뽑으신 거군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덜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뽑아드린 거고 반도체도 기관 엄청나게 팔아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환매가 계속 일어나서 팔은 거거든요. 이게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쵸, 수급 그쵸. 보시면은 기관들이 연초유로 쭉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시총이 큰 게 먼저 많이 팔린 거죠. 네. 마지막으로 국내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3, 4, 5월은 제가 좀 조정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사는 조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사야 되는 조정 기간. 예, 그리고 아까도 5월달 이제 시작인데 뭐 공매도 이슈 또는 뭐 해외 쪽에서 수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 그 상승을 앞두고서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거는 3분기에 일시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그게 이제 좋은 각도가 약간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절대 아니고 4분기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3분기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히려 여름에 랠리가 오면은 3분기는 쉬겠죠. 그래서 그 올해는 진짜 그냥 쉼 없이 쭉 뻗어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씩 예를 들어 10에서 15% 수익이 나면은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는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수에서는 그 약간씩 조정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계속 종목 발굴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것들은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용 그로스 자산운용 대표님과 5월, 6월 유망 섹터 그리고 하반기까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태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 퇴근길에 맛있는 한 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